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경기 수도권의 전세 가격 심상치 않다.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세 대출의 그 대폭적인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그 5대 시중은행의 올 1월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한 82조 한 7,500 정도. 자, 그런데 전월 말에 비해서 한 1조 4,475억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 3개월 동안에 매달 2조 원씩 전세자금 대출 증가가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전세자금 대출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보면 되겠죠. 일단 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니까 로또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매수자들이 많아졌겠죠. 자, 그분들이 이제 매매 대신 전세로 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은행에서 파악한 바로는, 특히 은행에서 파악한 바로는 무분별한 갭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무분별한 갭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자, 특히 그 빌라, 이제 그 일반 아파트는 갭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울에 있는 빌라들은 갭이 작습니다. 무척 작아요.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갭이 작다. 자, 그런 부분에서 무분별한 갭 투자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나갔는데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불안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한은행에서는 아파트 대출 제외하고 뭐 빌라, 뭐 다가구 그런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대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전세 상품은 이제 대출을 안 하겠다. 당분간 금지를 하겠다. 자, 그렇게 발표를 했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소규모 빌라 갭 투자가 많아진 것에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전세 자금 대출이 나가는가? 전세 대출 자금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전세입자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연말로 갈수록 서울 수도권은 전세 물량이 모자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의 그 공급 물량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2020년도에는 적정 물량이 있지만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는 물량이 급격하게 모자르죠. 자, 이렇게 많이 모자른다. 자, 예를 들어서 49,000가구가 필요한데 21년도에 한 22,000 가구 입주 물량이 있고 2022년도에는 14,000가구 정도밖에 물량이 없고 2023년도에는 9,000가구밖에 물량이 없다. 자, 이렇게 2023년도까지 물량이 모자르니까 정부가 공급 대책으로 용산 미니 신도시 그 밖에 유지에 주택을 줘서 공급을 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은 거죠. 자, 문제는 그게 이제 23년도까지 공급 물량을 못 채워줄 확률이 높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도권 한번 보시죠. 자, 경기도 한번 보시죠. 자, 경기도는 보시면 2020년도에는 물량이 많습니다. 21년도에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역시.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적정 물량, 거의 적정 물량. 2023년도에는 모자르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쳐서 서울, 경기 수도권은 물량이 모자란 구간이다. 문제는 뭐냐면 물건이 모자르고 그 전세로 살려는 수요가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거죠. 자, 공급이 딸린다는 거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청약을 받으면 요즘은 뭐 새 아파트에 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어떤 그 희망 사항이니까 그 새 아파트를 사려면 청약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 가점이 낮아서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자, 그런데다 이제 3기 신도시다. 그리고 용산 미니 신도시는 거의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입지마다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시세 차익이 크든지 거의 로또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미루고 전세로 살겠죠. 자, 그러니까 전세 대기 수요가 많고 전세 자금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이번에 이제 그 용산 미니 신도시를 발표를 했는데 말 그대로 이건 뭐 당첨되면 로또니까 자, 만약에 이제 그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또 주소를 놔야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이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요즘은 한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에 계신 분들도 고득점자가 서울로 몰려오겠죠. 당연히 이제 그 일생일대 그
한번 받을 수 있다면 이쪽으로 이사도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의 전세 물량은 모자란다. 특히 이제 3기 신도시 또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생각하면 안 그래도 공급 물량이 적은데 전세 수요는 많아진다. 자, 그러면 연말에 전세값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자, 이 통계를 보니까 전세값은 지금 매주 0.01에서 0.03 이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자, 어떠한 대책이 나와도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대책이 오히려 전세 가격을 올라가는데 어떤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자꾸 로또 청약을 기다리라고 그러고, 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기다리라.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집을 매매를 안 하고 전세로 사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그 3기 신도시를 받을 수 있는 그 가점자들은 기다리면 되는데, 가점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기다리다 보면 시기도 놓치고 급매물 잡을 기회도 놓치고, 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 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오히려 매매에 장애가 되고 있다. 자, 이제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9억 이상 대출도 LTV 20%밖에 적용 안 하고, LTV 20%밖에 적용 안 하고, 자, 뭐 서울에서 이제 9억 이상 아파트는 예전엔 고가 아파트인데 지금은 고가 아파트라고 또 할 수도 없죠. 그냥 중위권의 아파트다. 자, 그런 아파트도 이제 LTV 20% 규제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시는 분들이 있겠죠. LTV 뭐 높게 받으셔야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20%로 제한하다 보면 못 사는 분들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역시 전세 수요자로 살 수밖에 없다. 자, 그러한 그 규제가 전세 수요를 더 폭증시켰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특히 올해는 그 강동 고덕 쪽에서 그 대규모의 입주가 있었죠. 자, 그런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 그런 얘기죠. 기본적인 아파트 쪽에서의 그 전세 수요도 폭증을 하는데, 그 빌라 쪽에서도 뭐 갭투자, 전세입자들 많이 그 대출을 받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쪽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이 폭증하니까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빌라 쪽에 전세자금 대출은 이제 중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세 가격이 연말에 자칫하면 폭등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폭등에 대해서 정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5.12 대책에서 공급 강화 방안 대책을 내는 거죠. 정부가 만약에 여기서 전세 가격을 올리면 예전부터 한 얘기가 있어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재계약 시에 상한율을 5%로 제한하는 거예요. 자, 내가 재계약을 그 전에 가격보다 5% 이하로 가격을 제한하겠다. 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거와 같이 세트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같이 세트로 들어와야 맞겠죠. 5%로 제한했는데 임차인을 바꿔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럼 한 번 더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합의 한 4년을 살 수 있는 거죠. 계약 갱신 청구권까지 이제 법안으로 수차례 법안 상정을 했지만 이제 그 야당의 반발로 계속 이제 통과가 안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강력한 여당 아닙니까? 이 여당은 토지 공개념까지 생각하고 있는 여당이니까, 자, 이 법안을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연초에 또 급등을 한다면 분명히 밀어붙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은데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면 여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여론이 그것을 지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법안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야당은 반발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법안이 만약에 실행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자,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택 공급이 감소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전월세 상한제를 해버리면 그 집을 사가지고 임대를 와서 그 임대를 통한 그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그 집값의 시세 차이를 노리는 그러한 투자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런 투자 수요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 투자 수요가
그 전세를 못 올린다, 아니면 전세 가격이 이 집값에 훨씬 못 미친다, 전세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질 않겠죠. 당연히 미분양이 나겠죠. 자, 미분양이 나면 결국 그 건설사들은 집을 안 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공급이 감소하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 당연히 또 그리고 공급이 감소하니까 전세 가격도 폭등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전세 가격은 안정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세값도 폭등하고 집값도 폭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 연말에 전세 가격과 규제 법안 실행 가능성은, 통과 가능성은 있는가? 자, 그거 한번 보시면 연말에 전세 가격은 이 상태로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올라갈지는 뭐 그때가 봐야 알겠지만, 뭐 어차피 공급이라는 거는 지금 다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자,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 있겠죠.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뭐 거의 뭐 이제 대기 매수자를 자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규제를 통해서 집을 또 못 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경기도와 서울은 전세값이 상승할 수 있다. 전세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올라갈 때 바로 이제 이 규제 법안을 정부가 내놓을 가능성이 높죠. 정부는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야 그걸 내놔야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집값이 폭등할 때 이 법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만약에 집값이 막 엄청나게 폭등하면 국민들이 또 지지하면 그 법안이 또 통과될 수밖에 없다. 자, 문제는 그 법안이 통과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이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